사은품으로 조지아 커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개사를 마지막으로 일하고 퇴사한 게 지난달 중순쯤 됐어요. 한 5월 15일쯤 퇴사했는데 오늘이 6월 11일이니까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뭘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서 퇴사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옛날에 다니던 회사, 대기업도 그랬고 이번에 중개업도 그랬는데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프느니 그냥 이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건강만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일을 그만둔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저런 정신적인 요소라거나 그런 경제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개사를 당분간은 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나고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동안 뭘 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중후한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좀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처음에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만두면은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많았어요. 뭐, 명작 반열에 드는 책 있죠.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책을 읽어본다라거나, 빅토르 위고의 책을 읽어본다라거나, 까뮤의 이방인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이제 좀 명작 말고도 부동산에 대한 책, 주식에 대한 책, 그런 돈 버는 거에 관한 책도 섭렵할 것이다. 운동도 많이 하고 배도 들어가게 하고 몸무게도 좀 줄이고 하여튼 그렇게 음, 옛날부터 꿈꿔왔던 좋은 건 다 할 거야. 이렇게 의욕적으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정말 싹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심지어 저 원래 아침 한 5시 반에서 5시 50분에는 항상 일어났던 사람인데 일어나지조차 못했어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하고 싶지 않은 게 되게 많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돈 주고 산 주식책, 돈 주고 산 부동산 책도 읽고 싶지도 않았고 유튜브로 공부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하루에 한 3, 4시간씩 보면 전문가 되겠네 했는데 3, 4시간은커녕 하루에 한 개도 안 봐요 진짜. 유튜브를 보긴 보는데 뭐 영화 채널, 웃기는 밈, 연예인, 뭐 누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아, 커피가 아주 달달하니 좋네요. 그래서 한 1, 2주 동안은 정말 격렬하게 저 자신과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날 잘 때 제가 저 스스로를 되게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쓰레기다. 은퇴를,
은퇴가 아니고 퇴사를 갖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허송세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고 계속 딴짓하고 이런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은 어떤 것이 반복되냐?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 눈치 보면서 밥 먹고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잤던 거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계속 이거 네이버 웹툰 보고 다음 웹툰 보고 세네 시간 보다가 막 눈이 아리고 막 허리가 아플 때가 되면 밖에 나와서 안 먹기로 다짐을 했던 과자, 포테토 칩, 하루 뭐 카라멜 뭐 들어간 과자, 젤리 이런 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런 걸 좀 사다 놓으시거든요. 그런 거 다 갖다가 의적의적 밥 대신 막 먹으면서 이번엔 유튜브를 들어가서 뭐 영화 결말 포함, 영화 리뷰 이런 거 또 한 2시간, 3시간 보고 강아지 고양이 2시간, 3시간 보고 뭐 동기부여 그렇게 보다 보면 또 죄책감이 드니까 동기부여 영상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막 거의 뺨을 후려 갈기는 막 그런 느낌의 막 혼내는 그런 거 보고 막 감동 동영상 보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고 어 내가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뭐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또 감동 동영상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막 눈 빨개져가지고 새벽 한두 시고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죠. 또 후회하면서 일어나고 또 운동 안 하고 집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 1, 2주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차피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봤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어디 내 머리통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진 않은 채로 내가 그냥 방 안에 들어와서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제가 원래 오락을 거의 안 해요. 예. 뭐 돈 내고 하는 건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돈 안 내고 하는 것도 해보면은 막 좀 이렇게 너무 막 빠져들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배우기도 힘들고 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봐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막 플레이스테이션도 사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 처음엔 플레이스테이션을 살라고 했어요. 5가 나왔다길래. 근데 봤는데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돈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걸 살 바엔 만약에 샀다가 내가 재미없어 할 수도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손해가 막심하니까 차라리 컴퓨터를 사자.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용산에 가서 100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맞춰왔습니다. 정확하게는 97만 7천 원인가인데 요즘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비싸다고 해서 내장 그래픽을 쓰는 인텔 i7 11700이라고 43만 원짜리 CPU를 넣고 하여튼 이것저것 공부를 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새 컴퓨터를 맞춰왔어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나 맘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 유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깔아서 해봤어요. 그냥 뭔가 신나고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한다는 마음에. 그래서 아이디도 새로 만들고 저 롤 진짜 한 3년 전에 했나 4년 전에 했나 그때 잠깐 하다가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몰라요. 다시 롤을 했어요. 롤도 하고 또 웹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웹툰 끝없이 보고 질릴 때까지 보고 유튜브도 진짜 그래 어디까지 보나 한번 원하는 거 다 보자 그래서 영화 결말 포함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고양이 그냥 눈이 아프면 이 인공 눈물 있거든요. 인공 눈물 넣어가면서 뭐 허리 아프면 허리 두들겨 가면서 그냥 좋아하는 것만 주구장창만 한번 해봤어요. 하기 싫은 건 다 뺐죠 당연히. 운동 안 해.
뭐 과자 마음껏 먹어. 집에 있는 거 다 먹어. 그리고 뭐 원래 이런 책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책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지금. 읽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어머니가 읽으신 거고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 한 페이지도. 이것도 읽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읽었어요. 요만큼 읽었는데 이 뒤로 전혀 안 읽고 있어요. 이런 건 사자마자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책인데 언젠가 읽겠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혹시 알아? 내가 또 프로게이머로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에 한번 원 없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자꾸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이렇게 제 막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녹음하고 일상을 보여주고 한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욕할까봐, 인기 없을까봐. 근데 그것도 그냥 막 했어요. 얼굴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얼굴 보여주지 마.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원하는 얘기 해. 이런 식으로 한번 퇴사 이후의 삶을 제가 원하는 걸로만 한번 꽉 채워봤습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일단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2주가 지나가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게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긴 했어요. 롤을 2판 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안 해. 재미가 없다고 단정 짓고 앞으로 안 해. 이런다는 얘기 안 해요. 현재 상태가 롤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한 3, 4일 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예전에 어쨌든 새로운 거고 뭔가 재밌잖아요. 새로운 오락들어가면 아이템, 새로운 캐릭터, 뭐 내가 모르는 거 막 사람 막 펑펑펑 공격하고 막 총 쏘고 막 숨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걸 한 열흘 했나? 하다 보니까 이걸 한 3, 4시간씩 눈 아프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내가 이걸 대체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냐면 주식이나 부동산도 사실은 게임이잖아요. 일종의 다른 사람하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시민들과 겨루는 게임이라면 게임이죠. 그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저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상가를 내가 사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어, 저기 뭐 재미있게 꾸며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게임이잖아요. 리스크를 딴 사람들은 못 봤는데 나는 그 리스크 이면에 숨어 있는 장점을 보고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결국에는 배틀그라운드나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나 뭐 이런 롤보다도 더 진짜 진검승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임 끝나고 나면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 진짜 머니가 생기는 그런 게임이 주식 게임이고 부동산 게임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롤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를 텐데 해보신 분 알 텐데 이게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게임을 잘하려면. 그리고 용어도 복잡해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뭐 탑, 뭐 미드, 뭐 바텀, 뭐 탱커, 딜러, 정글러, 뭐 갱킹한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합이 탁탁 맞고 막 몇 년 동안 해왔나 봐요. 막 처음 시작부터 막 착착착착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데 전 그렇게 못해요. 들어가면 막 욕먹고 막 저 대신 빌빌대고 하는데 그런 게 싫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막 공부를 했어요, 롤을.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지금. 어, 물론 재미가 있으니까 잠깐 했지만 거기에 진짜 한 3, 4시간씩 쏟아붓고 공부하는 데만 1시간, 2시간 쏟아붓고 노트에 막 썼어요. 이런 데다가 막 보면은 이렇게 막 썼어. 보여? 여기 뭐 큐, 미스포춘, 감도 조절, 미니언 먹고 첫타, 뭐 드락사스, 독사의 송곳니 아이템 장착할 것, 세릴다의 원한, G 버튼, 챔피언만 조준한다, A 버튼, 최대 사거리로 원격 공격 이런 걸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진짜 세계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냥
인터넷상에 어떤 조그만 손톱만 해요. 손톱만한 캐릭터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폭탄 쏘고 총 쏘는 건데 그거 한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목숨을 걸고 막 아침마다 공부를 하고 막 눈이 빨개져 가면서 게다가 또 잘 안 돼요. 되게 어려워서 게임이 이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한 3, 4일 전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기가 싫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첫 판을 할 때부터 이미 재미가 없었어. 처음에 시작해서 캐릭터가 막 똑똑똑이 뛰어가요. 막 랄라라 하면서 뛰어갈 때부터 이미 재미가 없기 시작했어. 아, 이제부터 또 한 20분 동안 이거 이 막 총을 쏴야 되는구나. 총 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약간 그렇게 허무함이 왔달까? 플러스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 작가님들이 고생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생스럽고 혼신의 힘을 갈아서 넣었겠지만 그걸 이제 한 몇 시간씩 보고 있다 보면은 내가 물론 이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웹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 같은데 뭔가 같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웹툰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걱정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요즘 오늘 들어서 좀 많이 커졌습니다. 약간 그 게임 같은 건 지루하다.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다 보면은 자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웹툰 보다 보면은 이거 또 이런 스토리네. 또 뭐 영웅물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다지 재미가 없고 이걸 내가 3-4시간씩 볼 필요가 있나 싶고 약간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하여튼 그런 거를 시작할 때 확 들고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내가 하도 안 먹다가 먹으니까 포테토 칩 봉지만 봐도 뭔가 저걸 먹으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저거를 아직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코스트코에서 포테토 칩을 사기 때문에 포테토 칩이 되게 많아요. 봉지가 한 번 사면 큰 박스에 막 22개가 들어있나 그래. 그거 뭐 계속 먹다 보니까 맛도 다 알겠어 이제. 그리고 좀 질렸어. 게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책감이 좀 심하게 들어요. 내가 그동안 운동해온 게 다 또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배가 또 더 튀어나오는구나. 살이 더 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제가 뭐 파이어족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직장이 없고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거에 사실 어머니가 되게 좀 짜증이 나 계세요. 되게 짜증이 나 계셔. 어머니가 물론 외할머니를 돌보기 때문에 짜증이 극에 달한 상태지만 아들인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번듯한 번듯한 일을 안 한다는 거에 되게 하여튼 더욱 더 짜증이 나 계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때문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어, 뭐 어쨌든 저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죄책감이 좀 들고 약간 또 걱정이 돼요. 약간 또 두려워요.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좀 두려워요.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그, 어, 진짜 재미가 진짜 없고 뭔가 겁이 막 슬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찮게 유튜브 보고 있거나 게임을 뭐 하루 종일 하니까 할 때 어머니께서 방에 뭐 청소하거나 꼭 그렇잖아요. 청소하러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실 때 내가 뭐 하고 있어? 뭐 오락하고 있잖아, 막. 뭐 전설의 출연 이거 하면서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스스로 빡 들면서 어머니가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점점 무서워져요, 진짜. 밤에 잘 때. 내일도 내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게임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또 잘 거라 생각을 하면은 겁이 나고 약간 무서워져요. 이거는 유튜브의 문제, 게임의 문제가 아닌 거겠죠. 웹툰의 문제가 아닌 거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보상이 되고 하나의 그 피로회복제가 되고 정말 즐거움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교감의 장이 되는데 이건 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자신감이 없고 내가 내 태도에 만족도가 낮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축적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죄책감 그런 두려움이 계속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해결책이 있다.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절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뭐 어쩌면 그 이해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전 되게 그냥 평균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 살아요라고 그냥 보여드릴 뿐이고 해결책 같은 건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있었으면 했죠, 제가. 근데 오늘 제가 그 이제 도서관에 요즘 갔어요. 이틀 연속 갔는데 3일 연속인가? 갔는데 갈 때는 이런 책을 가져가요. 갈 때는 이런 책을 읽어야지 하고 가져가는데 막상 가면 이런 책 안 읽고 왜냐면 뭔가 뭔가 이 책 읽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아무 책이나 보는데 너무 도서관 가기가 싫었는데 최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으니까 제 스스로가 기특해서 좋아. 부동산, 주식에 대한 책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마. 네가 원하는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원하는 책을 골라봤어요. 어젠가 그제는 반고흐에 대한 일생을 다룬 책이 있었어요. 화가 있잖아요. 귀 자른 사람, 빈센트 반고흐. 그분에 대한 책을 읽었고, 전 사파나 그림이 많은 책을 좋아해요.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살았던 집, 반고흐가 지냈던 여관, 반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곳,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근데 보다 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몇천 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돈을 받고 판 건 딱 한 점밖에 없대요.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의 여동생인가가 사준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산 거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단 한 작품도 없었어요. 그 아는 사람의 여동생이 사준 거 그거 딱 하나. 젓갈색 포도밭인가? 그거 하나. 그거 말고는 그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거의 평생을 동생 어, 테오가 있어요. 테오도르인데 테오가 아마 평생 뒷바라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38인가 이렇게 죽은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쐈죠. 예. 귀를 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테오랑 막 웃으면서 담배 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에 죽었어요. 음, 이게 롤이나 웹툰이나 유튜브로도 채워지지 않던 저의 공허한 마음을 몇백 년 전에 사람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다룬 그런 그냥 차분한 얘기를 책에서 보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유연이 되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요양원 이런 사진을 보면은 정말 되게 낡았어요. 저 옛날에 스페인에 갔을 때 그 스페인에 뭐 가서 볼 게 많지만 항상 보게 되는 게 이제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인 같은 가우디 씨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랑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전 그런 것보다도 인상 깊었던 거는 가우디의 작업실을 재현해 놨나 아니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대성당 지하에 가보면은 가우디의 그 사무실이 있었는지 사무실을 재현해 놨는지 하여튼 간에 가우디의 사무실이 있어요. 밑에 가보면은.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그 명성이나 지금 그 사람 가우디를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런 명예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책상, 의자 4개, 자, 이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뭐 종이랑 막 빽빽한 그런 자료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가우디는 결혼도 아마 안 했을걸요? 좋아하는 여자 있었는데 뭐 이런 천재들이 그렇듯이 그 자기가 하는 일 말고 딴 쪽에서는 다 젬병이에요.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 일만 하다가 나중에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하죠. 마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비운의 천재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조금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훨씬 인정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작품이 팔리고 했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걸 정말 이제 간신히 얻고 그런 것들을 되게 요긴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쓰면서 살았고, 옛날에 살았던 집들을 보면 정말 막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예. 뭐 진짜 흙으로 만든 집이고 그 천장이 뭐야? 천장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볕단 같은 걸로 다 천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그 집에서 지내려면 벌레 같은 거는 그냥 벌레는 당연히 친구처럼 지냈을 거예요. 바퀴벌레 이런 거, 생쥐 이런 건 기본이었을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저한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유명인의 고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삶을 기록했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살아있을 때 원하는 걸 다 누리진 못했구나.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누리진 못했구나. 명성과 부를 누리지 못한 대신 절박함과 미친 광기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산 대신 그런 모든 느낌을 작품에 쏟아부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 이렇게 괴롭게 살았던 게 지구상에서 저 혼자가 아니었음에 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위안을 받았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냐면 필사를 하게 됐는데, 플루타르코스의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 사람 로마 철학자인데 거의 1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1000년 전에. 1000년에서 19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쓴 글이 저한테는 롤이나 유튜브나 네이버 웹툰보다 더 재미가 있고 더 쾌재를 부르게 하고 더 저를 행복하게 하고 더 저를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점이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필사란 건 많지만 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느꼈던 점은 물론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역자분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 이제 겁쟁이가 있는데 바다를 건널 때 뱃멀미를 하는 겁쟁이가 작은 배에서 돛 2개짜리 범선으로 갈아타면 좀 나을 줄 알고 그렇게 더 큰 배, 더 좋은 배로 갈아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짜증과 근심만 생겨날 따름인데 라고 이 플루타르코스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부자의 배나 빈자의 배나 똑같이 파도에 시달리고 기혼자나 독신자나 똑같이 불행한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은 돛담배는 당연히 풍랑에 뒤집어지지만 크루즈 같이 큰 배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 놓으면은 크루즈에서는 움직일 때 그 안에 물결이 그 진동이 없대요. 와인잔에 물결조차 일지 않는데요. 그게 좋은 크루즈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게 바다고, 부자도 이 삶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요리조리 이렇게 운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나름대로의 배를 타고 이 삶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이 풍랑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의 삶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불행하고 부자는 불행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둘 다
타고 있는 배는 다르고 갖고 있는 돈은 다르지만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한다. 전 이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일이 힘들다고 일 때문에 불안한 것 같다고 막 일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꼭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포기하는 것 자체가 평온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왕이 있었대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혼자 벌판에서 살았대요. 그 왕좌와 그 가족 그리고 그럼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자기한테 번뇌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살았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슬픔과 그런 감정에 어, 괴로워하면서 살았대요. 결국 어, 그런 공공장소,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장소를 억지로 찾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에 큰 장애를 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전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무려 2000년 전보다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축적된 게 장난이 아닐 텐데 왜? 왜 저는 그런 걸 2000년 2000년이 지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듬뿍 받은 저는 그런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2000년 전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왜 비로소 지금에서야 전 이런 걸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걸까요? 물론 세탁기나 비행기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 개발되는 만큼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기술은 왜 이렇게 개발이 더딘 걸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 세계의 무한함을 얘기하는 걸 듣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 그래서 아니 너 왜 우냐?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거의 그 그리스 로마 쪽을 다 평정한 대왕이죠,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근데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그 중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 지구상을 다 정복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렇듯 우리 개인은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하는 것을 되게 미덕으로 알고 그 목표를 쟁취하지 못했을 때 운명과 행운의 여신에게 불평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알지만 그 남들이 보기엔 꽤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남들로부터 찬탄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더 빠른 말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더 좋은 성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평생 괴로워하다가 어, 자기가 가진 모든 장점을 망쳐버린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플루타르코스란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자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조지아 커피가 되게 맛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사실 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은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로 추론컨대 이 플루타르코스도 명망 있는 집안의 부자고 그 친구는 플루타르코스보다 더 부자거나 더 명망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되게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는지 물어봤기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친구는 괴로웠던 거야. 플루타르코스보다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이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 뭐 우리가 익히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조건이 꽤 괜찮음에도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남이 가진 행운, 더 유명한 인사의 어떤 그런 명망과 인기, 더 큰 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제 이 녹화를 끝낸 다음에 이 글을 제가 필사를 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해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최근 한 몇 달 동안 몇 달을 통틀어서 저한테 이 플루타르코스처럼 신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한테는 이 2000년 전의 아저씨가 로마 아저씨가 롤보다 재밌고 다음 네이버 웹툰보다 재밌고 예, 유튜브에 1000만 조회수 찍은 것보다 재미가 있네요. 오늘 다른 책도 그 서가에서 뽑긴 했어요. 몽테뉴의 수상록인데 전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이 쓴 이런 짧은 글 있잖아요. 명언. 뭐 친구가 찾아와서 괴롭다기 친구가 찾아와서 괴롭다고 하지 말아라. 친구가 안 찾아오면 그건 그거대로 괴로우니까. 뭐 이런 되게 짧지만 들었을 때 이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교훈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롤이나 웹툰은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좋아하는 거고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글인 것 같아요. 몽테뉴도 보면은 37인가 38까지 그 관직에서 일을 하다가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서 은둔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독서와 이 글쓰기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데 봐봐요. 여러분들도 불안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불안한 이유가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막 돈을 버는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돈도 못 버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는데 난 아이도 못 낳는데 난 외제차도 없고 난 서울에 집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번다고 계속 뉴스, 유튜브, 블로그, 뭐 신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고 남들은 주식 비트코인으로 다 막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난 그렇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전 그런 게 엄청 불안하거든요. 세상은 정말 빨리 바뀌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나 혼자 바보같이 그런 거를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닐까? 실패하는 건가? 난 망한 건가? 근데 몽테뉴가 어땠다고요? 그 당시에 관직은 당연히 어쨌든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막 빨리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든 최소한 뒤따라가는 일이었고 아니면 오히려 관직이니까 선두 그룹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어땠다? 환멸을 느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저도 이런 요즘 세상에 자꾸 환멸을 느껴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환멸을 느끼고 은둔했다잖아요. 그 세상과 그냥 단절을 좀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책은 이제 몽테뉴가 은둔을 선언하고 독서를 했다고 했는데 독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책이 한 권 나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책이 한 권 나오려면은 짧으면 몇 주지만 길면은 몇 달 정도 걸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책을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보다 책이 나오는 속도가 더딘데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에는 더 더뎠겠죠. 16세기인가 18세기 사람이니까. 그렇게 더디에 나오는 책에 은둔해서 몰두를 했다는 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거에 어떤 정도로는 좀 거리를 뒀다라고 전 느끼게 되고, 그러고도 몽테뉴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책을 남기고 잘 살다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을 굳이 열심히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전 너무나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심신의 안정을 어, 몽테뉴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플루타르코스로부터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어갔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할 수 있다면 조만간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분들의 또 스토아 학파 책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더 읽어보고 제가 사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